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보니치 테초 다이어리를 뭘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호보니치 테초의 활용 방법 이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셔서 제가 실제로 구매할 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난번의 고민은 도대체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해서 어떤 제품들을 구매했는가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매한 2025년 호보니치 다이어리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짜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호보니치 커즌이라는 제품이고, 호보니치가 크게는 3가지 정도의 사이즈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커즌이라는 제품의 A5 사이즈고, 이것보다 조금 작은 한 요 정도 되는 A6 사이즈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 다이어리로 유명한 윅스 다이어리가 또 있죠. 아무래도 호보니치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3가지 제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각기 다른 조합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호보니치를 구매할 때 어떤 조합을 사용해야 내 기록 방식에 가장 최적화된 다이어리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어떤 조합을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 마지막쯤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우선 하나씩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 이 호보니치 다이어리 종류도 너무 많고 심지어 커즌이나 오리지널 이런 세부 라인업에서도 다이어리 선택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거를 구매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와, 뭔가 되게 신기한, 약간은 섬뜩한 이게 있네요. 이 호보니치 커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손바닥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2종류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일본어 버전, 또 다른 하나는 영문 버전. 제 지난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저는 그 영상을 찍고 편집할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난 일본어도 못하고, 그리고 호보니치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불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게 어떤 불편이었냐면, 일본어판 버전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에 일본 공휴일이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게 되게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저는 당연히 그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한 다음 실제 구매 단계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난 당연히 일본어도 못하고 그 불편함도 있으니까 영문 버전을 구매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어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싶으시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일본어 버전을 구매를 해서 1월 1일, 1월 13일 이렇게 2월 11일, 2월 24일 이런 식으로 일본 공휴일이 먼슬리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호보니치 커즌의 구성 페이지 자체는 이 먼슬리 페이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블랙 저널에서 퓨처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다른 양식의 먼슬리 페이지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이 위클리 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게 데일리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호보니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단에 있는 이 명언 부분인데요. 호보니치 CEO분의 명언이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일본어를 못하니까 이게 어떤 문장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런 문장을 왜 넣는지도 잘 모르겠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런 일본 공휴일이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내가 일단 일본어를 못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당연히 영문 버전을 구매하겠거니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어 버전을 구매했다고 했죠. 제가 사실 이 호보니치라는 다이어리에 호기심이 생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보는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이 호보니치라는 다이어리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는지를 이번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참 이 영문 버전을 사야 되나 아니면 일본어 버전을 사야 되나, 이 2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인플루언서 분이 쇼츠 영상 같은 걸 제작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하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일본어를 못 하시는데 일본어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일본어를 못 하시는데 일본어 버전을 사용하시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더니, 그분은 일본어 특유의 감성 때문에 호보니치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버전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일본어 감성
감성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곰곰이 이 호보니치 커즌의 일본어 버전과 영문 버전을 비교해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실제로 뭐랄까요, 그 일본어 활자 특유의 감성 같은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본어를 조금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를 조금 더 크게 또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그 활자 자체가 주는 감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이 호보니치라는 다이어리의 감성과 일본어라는 문자가 훨씬 더 잘 붙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이유로 일본어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보니치를 구매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요한 정보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호보니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까지만 해도 토모에 리버라는 종이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다이어리를 제작했었는데요. 올해 2024년부터 산젠이라는 종이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출시됐었던 제품들 중에 일부, 주요하게는 윅스 같은 제품군에서는 기존에 사용됐었던 토모에 리버가 그대로 유지됐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윅스도 산젠이라는 종이로 대체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산젠이라는 게 기존 토모에 리버와는 다르게 만년필을 사용했을 때 거미줄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컴플레인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토모에 리버라는 종이로 제작된 호보니치의 종이 재질을 베스트펜에서 직접 만져보고 시필까지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만졌었던 질감이나 이런 종이 재질의 느낌?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종이가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 산젠이라는 종이는 특성상 습기를 한번 머금으면 만년필로 적었을 때 거미줄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만년필을 주요한 필기구로 사용할 계획이다라는 분들은 이 정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뽑기운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또 이런 거미줄 현상이 일부 제품군에서는 아주 흔하게 발견이 된다는 말들도 많고요. 보관 형태,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송되기 전까지 이 다이어리들이 어떤 형태로 보관이 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산젠이라는 종이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리스크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 면들이 있다 보니, 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정보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토모에 리버는 제 기억하기로 굉장히 종이가 부드러웠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뭔가 종이 윗면에 살짝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반들반들하고 매끈매끈한 질감을 가졌었던 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이 다이어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젠이라는 종이로 제작이 된 거고요. 토모에 리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만년필로 아직 시필까지는 해보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로 거미줄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필기감이 어떤지까지는 전달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토모에 리버 종이 같은 경우에도 만년필로 사용을 했을 때 종이가 잉크를 머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저는 원래 태필을 선호하지만 호보니치를 기록할 때만큼은 세필 만년필로 기록을 해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었던 상태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세필 만년필을 하나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호보니치 다이어리의 시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로운 만년필을 구매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확실히 제가 킴보르 다이어리도 써봤잖아요. 킴보르는 어차피 다이어리 전체가 다 영문 버전으로밖에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저는 확실히 일본어라는 문자가 주는 감성은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로망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다이어리가 몇 개 없는데 호보니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과연 내년의 기록들이 어떻게 채워질지, 어떤 것들이 채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 1년 다이어리 전체를 공백 없이 채울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혼이라는 라인업이 아닌 경우, 혼이라는 다이어리 라인업은 딱딱한 하드커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살짝 단단하다는 느낌까지는 있는데 그냥 일반 종이랑 크게 재질이 다르지 않아서, 보통은 여기에다가 커버를 씌우시거나 투명 커버를 얹히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소중한 다이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 커버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투명 커버는 미도리 제품인데요. 호보니치에도 호환이 가능한 커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다이어리에 씌울 수 있는 투명 커버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커버 온 커버라고 해서 여기에 패브릭 커버를 한번 씌운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투명 커버를 얹거나 아니면 폰이라는 라인업에 씌울 수 있는 투명 커버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레딧에 올라온 자료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사용자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폰이라는 라인업에 씌우라고 나온 투명 커버가 그냥 일반 A5 사이즈에도 호환이 가능한 거냐. 근데 거기 답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호보니치가 공식 라이브 같은 걸 했는데 동일한 질문이 나왔었나 보죠. 라이브에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호보니치 측이 내세운 건 추천을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두께감의 차이가 있다 보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라는 입장이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봤더니 레딧에서도 그렇고 다들 요 미도리 커버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호보니치에서 나오는 커버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도리 커버를 추천한다는 게. 그래서 추천하셨던 상품들 중에 하나를 구매해서 테스트 삼아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미도리도 사실 A5 사이즈로 나오는 커버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D 노트북 커버, 저널 A5 이게 하루 한 페이지용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까서 같이 씌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커버를 씌우면 여백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딱 이 호보니치 A5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기도 하고 요 하루 한 페이지라는 미도리 제품이 원래도 두께가 꽤 제법 있는 제품이다 보니 이게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다만 이게 사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다이어리 기록하실 때 뭐 스크랩을 많이 하신다거나 뭐 스티커를 많이 붙이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두께가 딱 이 정도인데 이게 점점 두꺼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여백 공간이 너무 많아 보여서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다이어리가 점점 부풀기 때문에 딱 적당한 사이즈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번에는 이 커버를 사용해보기로 했어요. 커버를 씌우면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하루 한 페이지라는 제품 자체가 두께가 워낙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살짝 세모처럼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이게 다이어리가 점점 부풀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처럼 구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게 처음에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렇게 다이어리 등 부분에 이렇게 여백 공간이 많이 남을 수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리는 A6 사이즈 다이어리입니다. 이 A6 사이즈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A5랑 A6 중에 하나를 고르고 윅스의 조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이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 여러 가지를 사서 각각의 특징이나 목적에 맞는 분권화를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다 보니 저는 당연히 다이어리라 함은 뭔가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다이어리의 본질적인 쓰임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A5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호보니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다이어리 라인업들도 그렇고 A6 사이즈 아니면은 위클리, 윅스 사이즈의 다이어리가 의외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함이 정말 컸어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고 또 어떤 만족감을 사용자들에게 주는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또 나의 새로운 다이어리에 기록을 쌓아가는 목적 이렇게 몇 가지를 더해서 여러 가지 제품군을 다 사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A6 사이즈까지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얘는 진짜 귀엽죠? 아까 봤었던 거랑 비교하면 아까는 제 손보다 훨씬 큰 이 상하로의 여백이 있었고 좌우로도 여백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딱 거의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호보니치 테초 A6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본어 버전, 두 번째는 영문 버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문 버전에서 호버니치를 보셨던 분들에게 가장 익숙할 디자인 중에 하나인 검은 색깔, 그리고 이 책 등 부분에 2025라고 써져 있는 그 다이어리가 하나 있어요. 딱 그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실제로 구매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일본어 버전은 일본어를 못하니까 제외를 하고 요 생김새로 고를 것이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검정 색깔 생김새로 고를 것이냐 요 두 가지만 놓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 검정 색깔로 굉장히 마음이 기울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되게 디자인이 예쁘게 빠졌어요. 그리고 안에 내지도 보시면 훨씬 더 조금 미니멀한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킴보르의 감성이랑도 비슷하기도 하고 이왕이면 디자인이 예쁜 제품을 쓰자라는 생각에서 그 검정 색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이것도 일본어 버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것들이 진짜 거의 모든 제품군에서 처음의 선택과 막판의 선택이 대부분 다 달라졌거든요. 저도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의 결정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바꾼 선택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선택이라는 게 늘 만족만 할 수는 없는 방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기 전에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소개를 계속 이어서 하자면 이 호버니치 테초 A6 사이즈가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아까 앞서 보셨던 그 A5 사이즈와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 퓨처 로고 같은 부분은 동일하고요. 먼슬리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본어 버전을 구매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공휴일은 다 일본 기준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위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먼슬리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데일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위클리가 없다는 점만 제외를 하면 내지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명언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다 비슷한 느낌이고 다만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베스트펜에서 보기는 봤는데 그때도 다이어리가 진짜 작다. 여기에다 뭐 적을 수는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봐도 사이즈가 진짜 작긴 작네요. 제가 최근에 기록하고 있는 요 A7 사이즈거든요. 미도리에서 나온 요거랑 봐도 사실상 실제로 기록을 할 수 있는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라는, 왜냐면 요 하단부는 사실 명언 때문에 기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딱 요 정도인데 요게 실제로 A7 사이즈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근데 뭐 디자인은 굉장히 일본 특유의 정갈함이 있고 좋죠. 요것도 매우 귀엽습니다. 확실히 아까 그 A5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 크기가 한 요 정도는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막 어디 가방에 넣어서 외출할 때도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기록을 하기까지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싶어요. 근데 이 A6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갖고 다니기에 딱 최적화된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뭐 업무용 다이어리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실제로 외출하실 때 이 다이어리 정도는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으면 제가 당연히 커버도 샀지 않겠어요? 커버도 진짜 사실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A5 같은 경우에도 커버를 그냥 저 투명 커버를 사야 될까? 아니면은 가죽 커버를 도전해볼까? 그것도 아니면 가장 자주 사용하는 PVC 재질의 커버를 사용을 해봐야 되나? 근데 A5 같은 경우에는 저게 크기가 있다 보니 저는 다이어리 자체의 무게도 있는데 이게 너무 묵직한 느낌을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구매를 하게 된 게 저 투명 커버였었던 거고요. 근데 이 A6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 크기도 작고 이 무게감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가죽 커버를 구매를 해볼까? 아니면은 패브릭 커버, PVC 커버 어떤 거를 구매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품 커버 포장을 일단 뜯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게 제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나는 만약에 이런 재질의 커버를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절대 이 색깔은 사지 말아야지. 이거 바깥에 검은색인 거는 너무 좋은데 왜 안쪽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했을까? 주황색이나 초록색이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근데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참 일관성이 없죠. 제가 왜 이 제품을 구매를 했냐면 저는 진짜 마지막까지도 이 하늘 색깔이 정말
정말 싫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하필 저 안에 있는 색상이 파란색이어가지고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망설이게만 하나. 근데 이게 네이비도 정말 잘 빠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너무 질릴 것 같은 생각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또 다른 제품의 배색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외면의 커버가 검정색이나 네이비였으면 좋겠다. 근데 저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콘텐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콘텐츠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제품의 배색이 범고래를 떠올리게 해서 좋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이 제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고래를 표현을 할 때 검정색, 흰색, 그리고 하늘색 이 3가지 색상을 가장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 커버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네이비의 그 단정함이나 이런 것들은 있고 이 커버에 딱 꽂히게 돼서 결국에는 이 커버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면이 아니라 폴리에스테르 같은 재질이다 보니 반짝반짝거리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커버온 커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투명 커버를 커버에 얹혀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바깥면 재질이 검정색이다 보니 커버까지 씌워서 사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사실상 A6 사이즈를 내가 꾸준히 쓸 수 있을까? 과연 내 취향에 맞는 선택인가? 이게 조금 의문인 부분들이 있어서 가죽 커버랑 이 검정 색깔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커버 중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일단은 조금 저렴하게 시도를 해보고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진짜 A6 사이즈의 활용도가 높구나, 같이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커버의 종류를 조금 다양화해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귀엽죠? 범고래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되게 귀엽지 않나요?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윅스입니다. 결국에는 A6, A5, 윅스까지 다 구매하게 된 거죠. 저는 몰랐는데 윅스랑 혼 이 2가지 제품에는 매년 어떤 주요한 동물들이 정해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이고 내년에는 뱀이거든요. 그렇게 각각의 동물 키워드에 맞는 굉장히 귀여운 이모티콘 같은 걸로 만들어진 커버가 제작돼서 나오더라고요. 내년이 뱀인데 뱀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게 나와서 그 녀석을 구매할까라는 흔들림이 잠시 있었지만, 윅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안을 그대로 유지해서 윅스 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주네요. 얘는 뭘까요?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고민했었던 윅스 메가 초록 색깔 커버로 구매를 했고, 윅스는 윅스랑 윅스 메가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윅스랑 윅스 메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시면 두께만 봐도 확실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면의 내지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페이지 수나 내지의 디자인 모두 다 동일하고요.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메모 페이지의 양이 메가가 월등하게 많다는 거, 딱 그 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에 따라서 메모 페이지가 많이 필요하시면 윅스 메가로, 그리고 나는 메모 페이지가 별로 필요 없고 그냥 휴대성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윅스 페이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은 윅스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윅스 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얀 색상이랑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 페이지가 좀 많은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메가로 주문을 했고요. 생각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색상이 예쁩니다. 정말 만족스럽네요. 내지를 좀 봐보자면 말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퓨처로고 같은 페이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먼슬리가 있고요. 그리고 위클리. 이 위클리는 좌측에는 이런 위클리이고 오른쪽에는 메모 페이지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페이지가 끝나면 이 뒤부터는 이런 방안 메모 페이지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간의 소문에는 내년까지는 윅스에는 토모에 리버 종이가 유지되는 라인들이 있다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글쎄요. 표면 질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얘가 조금 더 매끄러운 그런 느낌이고요. 아까 본 요 A6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끌까끌한 느낌? 그리고 이게 화면에서 보이실 것 같은데 윅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미색이 섞인 듯한 종이 느낌이고, 요거는 정말 하얀 색상의 종입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A5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A5, A6, 윅스인데 윅스만 유난히 미색을 띠고 있거든요. 이 2가지
바지는 정말 하얗죠.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종이 두께도 좀 달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소문의 사실 여부는 실제 필기를 해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버를 같이 구매했습니다. 사실 윅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약간 전투용 다이어리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굳이 커버를 구매를 해야 되나 싶기는 했는데, 약간 좀 얘만 커버 없이 돌아다니게 하기에는 살짝 마음의 가책 같은 걸 느껴서 일단은 구매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윅스 커버로 나온 제품인데 말이죠. 제가 아까 윅스가 일반 윅스랑 윅스 메가가 있고 두께 차이가 꽤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살 때도 이게 과연 윅스 메가에 맞는 커버일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딱히 뭐 대체제라고 할 만한 제품을 저는 찾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윅스 커버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분이 올린 후기 영상 같은 거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는 간당간당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안에 스티커처럼 여기에 붙이라는 뜻이겠죠? 메모지나 영수증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잘 들어갑니다. 생각외로 너무 널널한데요? 저는 이게 두께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게 너무 꽉 끼는 사이즈는 아닐까 하고 걱정이 좀 됐는데, 상하 여백도 그렇고 이 두께도 너무 매끄럽게 잘 맞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혹시 다른 커버가 하나 더 있는 건가? 보니까 이게 윅스 메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내지랑 바깥면 커버에 이 규격차가 없거든요. 근데 일반 윅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딱딱한 커버로 제작이 되다 보니 살짝씩의 여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 메가 제품을 끼웠을 때는 조금씩 위아래에 여백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게 두께가 맞는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좀 신기한 일인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저한테는 잘 된 거죠. 커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윅스 메가, 제가 2025년 다이어리 중에서 꽤나 기대를 하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요것들까지 샀는데요. 사실 요거 외에도 다른 하나를 더 샀거든요. 근데 걔가 한국까지는 도착해서 통관까지 완료가 됐는데,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시점이 추석이랑 겹쳐있다 보니까 저한테까지는 아직 배송이 안 된 상태여서 그것까지는 같이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도착하지 않은 제품 하나는 바로 패팅턴의 손수건 제품입니다. 정말 기대를 했었던 제품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요거는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라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 제품, 사실 저는 이 책받침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호보니치 책받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저거를 과연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를 하는 걸까?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용성이 좋아서 구매를 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전 영상에 나왔었던 것처럼 사실 원래는 이 디자인이죠. 이번에 나왔던 시리즈 중에서는 이 패팅턴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마무리했었으나 이것도 막판에 결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패팅턴이 호보니치 공홈에서 주문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품절이 정말 빨리 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득이었죠. 이게 품절이 되고 나서 실제 주문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과연 내가 이 책받침을 패팅턴 시리즈로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전부 다 다른 시리즈의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일 사이즈가 큰 A5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것도 아시겠지만 보통은 한 시리즈에 이렇게 3가지 제품이 다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각 사이즈의 어떤 제품이 가장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고 내 취향에 잘 부합하느냐 이 기준으로 책받침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사실 이런 귀여운 새들도 좋아하고 파란색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느낌의 그림들을 참 좋아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사실은 이 디자인과 동일하게 A6 사이즈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5 사이즈는 귀여운 새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받침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끼워주면 1월에다가 봐볼까요? 12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투데이 짜잔.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 그림 되게 좋더라고요. 다른 시리즈에서 나온 A5 사이즈 디자인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른 시리즈랑 견주어 봤을 때도 저의 최애는 딱 이 디자인이어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패팅턴이나 다른 유명한 작가님들 디자인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이것도 2025년에 새로 나온 디자인 중에 하나고요. 운소
주소도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디자인 중에 A5 사이즈로 구매를 했다. 사실 저는 이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만약에 패팅턴이나 이런 게 재고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 시리즈로 다 사서 이번 내년에 뭔가 이런 테마를 맞춰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취향을 저격하는 디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특히 A6 사이즈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는데 일본 아마존에는 아쉽게도 A6 사이즈 재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패팅턴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A6 사이즈. A6는 패팅턴입니다. 이번 2025년 시리즈 콜라보 중에서 패팅턴이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홈에서 품절이 가장 빨리 된 제품들 중에 패팅턴이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책갈피도 정말 품절이 많이 됐는데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구매를 할 수 있었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에 어떤 사이즈로 구매를 할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 세 가지 사이즈 중에서는 A6 사이즈가 가장 괜찮았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패팅턴 시리즈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동일하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 보시면 위의 색상이 살짝 탁한 파란 색깔 계열이거든요. 이 안에 컬러가 하늘 색상이잖아요. 이거랑도 잘 맞아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패팅턴은 원화 느낌이 정말 많은 그림으로 제작이 되어서 아주 귀염뽀짝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귀엽고요. 이 책갈피가 뭐 그렇게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여우니까 꼭 어떤 사용성의 쓸모를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파란 색상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게 약간 안에 보이는 색감이랑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 붙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저는 사실 이 작가님의 디자인이 내 취향과는 가장 거리가 먼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분이 본인은 이 제품을 구매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도 은근히 품절이 진짜 빨리 됐거든요. 저 디자인의 매력이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열광을 하는 걸까 해서 보니까 사실 A5 사이즈 디자인도 굉장히 귀엽게 나와서 아까 보셨던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한 저 제품이랑 이 제품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각각의 테마나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3개의 시리즈를 다 다른 작가님 시리즈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윅스를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A5를 구매를 할 것이냐 요거를 두고서 고민을 하다가 이 작가님 디자인은 윅스로 결정을 하고 아까 A5 디자인은 또 다른 작가님 시리즈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A5 디자인도 진짜 귀엽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직 책갈피 구매를 하고 싶으신데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 한번 같이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작가님 디자인으로 구매를 한 것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전체적으로 색감이 초록초록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초록초록한 윅스를 구매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그 A5 작가님의 윅스 디자인이 노란 계열의 색상이 정말 많이 사용된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선택한 이 디자인이 노란색이었으면 차라리 나왔을 것 같은데 뭔가 저는 이런 톤, 색상 맞춤을 해주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귀여워.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는 호보니치 공홈에서 주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다이어리를 사는 호보니치 무료 배송 기준이 204,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저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금액만 채워놓고서 주문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 영상을 제작할 때 잠깐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해외 직구를 할 때 관세가 무료인 범위가 미화를 기준으로 150달러란 말이죠. 근데 저 204,000원을 채워서 무료 배송을 받게 되면 관세를 오버해버려서 결국에는 저 204,000원에 관세까지 물어야 되는 케이스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료 관세 범위로 맞추자니 또 배송비를 지불을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 다이어리를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를 깎아줬었는데 이번에 공홈에서는 소비세를 깎아주지 않는다는 소문들도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요. 일본 아마존은 무료 배송을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배송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구매를 할 때 이게 직구라고 하면 소비세를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가로 표기되어 있는 금액보다 거기에서 얼마 정도씩 10% 정도씩 할인이 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호보니치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그리고 배송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소개해드리지 못했었던
있었던 손수건까지 합쳐서 총 16,432엔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포인트 오브 뷰에도 사입이 되어 있어서 국내 배송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베스트펜 같은 경우에도 곧 판매 공지가 올라온다고는 했는데 영상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곧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만약에 저처럼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본 아마존을 이용하시는 게 가격적으로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단일 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시거나 이런 책갈피처럼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는 제품들을 위주로 구매를 하실 거라고 하시면 배송비나 배송 기간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국내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구매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포인트 오브뷰에 올라온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일본 아마존이 저렴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해외 배송이기는 하지만 배송도 되게 빨리 오는 편이고 이게 사이트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은 신제품 라인업들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국내 사이트도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일본 아마존이나 공홈 같은 것들도 같이 봐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떤 호보니치 다이어리 구매하셨나요? 2025년 다이어리 준비는 잘 돼가고 있으신가요?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인기 많은 제품들은 품절이 하나하나씩 되기 때문에 2025년 다이어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끝내두시는 게 좋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호보니치 다이어리 제품이 있다 하시면 댓글에 어떤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셨는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